자, 네 번째 설 한번 가볼게요. 이거 할 생각이 없었는데 강한 걸림이 좀 추천해주셨네. 고맙습니다. 보면 우리가 다 힘든데 힘들다는 얘기 자주 하죠. 힘든데 그 중에서도 유독 힘든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다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데 그 중에서도 유독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깊은 이제 우울증에 수렁에 빠진 사람. 저도 우울증이라는 걸 한번 경험해봤습니다. 어렸을 때 경험해봤어요. 내가 경험해본 바로 이 우울증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그냥 뭘 해도 의미가 없어요. 뭘 해도 재밌지가 않고 다 무의미합니다. 무의미해요. 네. 그리고 아무리 재밌는 거 봐도 웃기지가 않아요. 개콘 같은 거 봐도 웃기지가 않아. 웃기게도 웃기지가 않아요. 슬픈 노래만 듣고 싶어요. 슬픈 것만 찾게 돼. 아 정말로. 내가 무슨 뭐 비전의 여주인공도 아니고 뭐 시련 받은 사람도 아닌데 그런 것만 찾게 돼요. 밥 먹는 거 싫어요. 어차피 먹어도 의미 없다. 그게 다 의미가 없어. 아마 이런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런 수렁에 빠진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분들이 정말 바라는 게 뭘까 생각해봤어. 근데 우리는 이런 분들이 뭘 필요로 하는지를 생각해 본 적이 없잖아. 이런 상황에 분들이 뭐가 필요하지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죠. 그래서 항상 하는 말이 힘내세요예요. 네. 힘내세요. 저 이거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이 나쁜 게 아니라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오히려 그 의사분들이 이런 말 하지 말라고 해요. 정신과에 계신 분들은 부담을 주는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런 말을 굉장히 난발을 해요. 이 말 못 들어서 힘든 게 아닌데 이 말을 내가 듣고 싶어서 힘들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근데 좀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어떤 경우냐 하면 뭔가 정신적으로 정말 깊은 어떤 그런 우울의 수렁에 빠진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지 몰라. 어떻게 대하는지 모르는 것 같아. 어떻게 이 사람들을 좀 대하고 안아줘야 되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우울증 환자가 많잖아요. 자살률 높고. 사실 이 주제가 별로 안 좋은 주제긴 한데 그래도 한 번쯤 얘기하고 싶었어요. 얘기하고 싶었는데 이번 기회에 좀 얘기를 해서 다행이긴 한데 나는 우리나라 이게 문제라 생각해. 우울증 환자도 많지만 우울증 환자들을 사람들이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어떻게 이 사람들을 케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일반 사람들이 몰라요. 모르니까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어떻게 대해야 될지 어떻게 이 사람들을 좀 좋게 봐줘야 되는지를 몰라요. 대부분 이렇게 우울증에 수렁이 빠진 사람들 보면 굉장히 고립돼 있어. 이동균이도 범하실 거예요. 고립돼 있습니다. 공통점이. 네. 이런 정신적인 어떤 어, 정신적인 이제 절망에 빠지신 분들이 누군가의 관심을 받지 못한 채 사람들의 공간 안에서 고립되어 있습니다. 서울에 이런 고립된 사람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분명히 장담하는데 많을 거예요. 여러분 고독사 아시죠? 고독사도 이게 고립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 어디 사는지 어떻게 사는지 뭐하고 사는지 관심도 없고 이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이 사람은 정말 힘든데 나중에 한참 지나고 나서 알게 되는 거잖아요. 죽고 나서 한참 지나서.
그래서 우리나라는 내가 봤을 때는 이런 정신적인 어떤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뭐 추진 요령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서 일반 사람들이 어떻게 이 사람들을 케어하고 봐줘야 되는지 교육이 전혀 안 돼 있잖아요. 안 돼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힘내세요라는 말밖에 없어. 근데 저분들은 저 말을 듣고 싶어서 저 말을 못 들어가지고 힘든 게 아니에요. 저 말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니야.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저 힘내라는 말이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닌데 정말 정신적으로 자존감이 떨어졌다거나 어떤 살아야 될 의미를 모르는 사람한테 저 말을 쓰는 건 난 안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일반 사람들한테 써도 괜찮아, 한 번쯤은. 근데 우리 뭔가 굉장히 어떤 그런 정신적으로 굉장히 장기간 동안 어려움에 노출된 사람들 저런 말을 너무 쉽게 해요. 쉽게 해. 저게 좋은 말인 줄 알고. 아니에요. 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나도 우울함에 빠진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우울한 터널을 한번 갔다 온 사람의 입장에서 얘기를 해보면 아니에요. 오히려 독이야. 독. 힘내라는 말보다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이동기님 계실지 모르겠는데 힘내라는 말보다는요 그 사람들의 고충이나 속사정을 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뭐 때문에 힘든 거지, 뭐 때문에 어려운 거지를 그 사람들이 눈높이 맞춰가 들어줘야 돼. 그러니까 지금 현대 사회가 보면 그런 거예요. 누군가의 어떤 속 깊은 이야기나 어떤 그런 나의 어려운 점, 힘든 점을 그 누구한테도 공유할 수 없다는 게 그게 힘든 거예요.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면 우울증이 되는 거예요. 저도 그런 거였어요. 생각해보니까 어렸을 때 나도 왜 우울증 걸렸을까 생각해보니까 나의 어떤 그런 어려움들을 그 누구한테도 얘기할 수 없었어요. 친구한테도 얘기할 수 없었어요. 그냥 나만 온전히 쥐고 있어야 되는 거야. 이게 쥐세다 보니까 우울해지는 것 같아요. 나만 이런 걸 가지고 있다 생각하고. 사람이 왜 뭔가 속에서 소가리 같은 거 있으면 누군가한테 토로한다거나 이걸 풀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걸 못 풀고 계속 장기간 동안 자꾸 누적하고 쌓아놓잖아요. 그럼 정신적인 병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더군다나 많을 거 아니에요. 지금 자아 격리하면서 이 고립된 사람들 많을 거 아닙니까?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게 직장 다니다가 잘리고 하면서 돈 떨어진 사람들 있을 겁니다. 근데 막상 이 내 현실을 누군가에게 그 얘기한다는 게 참 어려워요. 그 기회도 안 나오고 일단 기회가 없어요. 사람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없고 사람하고 얘기할 수 있는 공간도 없고 지금 그렇잖아요, 여러분. 언택트 사회가 이게 굉장히 잔인한 사회예요. 어떻게 보면 사람과의 정을 좀 좋아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잔인한 사회입니다. 왜냐? 접촉을 안 하잖아요. 접촉도 안 하고 대화도 안 한단 말이에요. 물론 자존감이 강하고 혼자서도 뭐든 잘하는 사람한테는 뭐 그런 게 상관없을 수 있어. 지금은 내가 뭐 혼자서도 뭐든 잘하는데 그 나이 때 어렸을 때는 그게 안 됐어요. 제가. 저도 약간 외로움을 그때는 탔기 때문에 지금은 좀 신경 안 쓰는데 옛날엔 탔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거지. 뭔가 사람과의 접촉이 없다거나 대화가 없거나 나의 속사정을 누구한테 얘기 못하면 깊은 정신적인 수렁이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있어. 여러분들이 그걸 못 볼 뿐이에요. 네. 그래서 힘내라는 말보다는 나는 한 번씩 왜 그런 힘든 사람 있으면 뭐 전화를 통해 시간을 내서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좀 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커피 같은 한 잔 마시면서 네. 진지하게 들어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 그것만 해줘도 완전히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해소가 돼요. 진짜로. 내가 살면서 어려움 느꼈던 거, 힘들었던 거를 누구한테 진심으로 얘기할 수 있다는, 그걸 들어줄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해소가 됩니다. 이것만으로도 내가 봤을 때 대한민국 자살률 엄청나게 내려가. 왜 장관님도 아시겠지만 서울에 유명한 다리 있잖아요. 마포대교라고. 아시죠? 그 다리 보면 뭐 나와 있어? 힘내란 말이 있습니까? 이거 없어, 이거.
일부러 안 적어. 그걸 보면 전화기 있잖아. 아시죠? 장강이. 그 다리가 좀 오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안 좋은 걸로. 그래서 그 다리에 보면 힘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리고 철거됐다고요. 그 예전에 있었잖아요. 예전에 있었잖아요. 현대사회가 점점 가면 갈수록 타인들이 얘기를 안 들어줘. 안 들어줘. 여러분 썰방 지금 어떻게 보면 강한거리도 냉정하게 얘기할게요. 이 썰방 아니면 여러분들 타인한테 여러분들 사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유튜브를 찾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고 사람들이 보면 내 속사정을 얘기해도 이걸 정말 진지하게 들어준 사람들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친구도 보면 이런 얘기 들으면 나 바쁘니까 끊어. 나 살기 바빠 죽겠다. 내가 누구를 지금 뭐 듣고 자시고 할 게 없어. 야, 넌 맨날 볼 때마다 그 얘기 하냐? 지겹다, 지겨워. 아니, 이렇게 끊어버리기. 이런 경우 진짜 많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못하는 경우 많잖아요. 누군가 내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필요하다면. 나와 어떤 생각을 공유할 사람이 필요하다면. 그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그리고, 말보다는, 말보다는 현실적인 도움을 어느 정도 주는가. 아마 저런 정신적인 수렁에 빠지신 분들은 보통 그런 거예요.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 거예요. 경제적으로. 당장 끼니 해결을 못 할 거야. 그렇죠. 그게 봐봐. 그 장강이 아시겠지만 그게 문구 써져 있는 게 그게 더 안 좋다니까. 왜냐하면 뭔가를 있잖아요. 그분 이미 자존감이 떨어진 사람들, 그런 어떤 결심을 한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뭔가 위로가 된다니 뭔가 나를 놀리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나를 오히려 자극시키는 효과가 난단 말이죠. 이미 거기까지 왔다는 건 마음 먹을 만큼 먹었다는 거잖아요. 이미 각오가 돼 있다는 건데 오히려 그런 문구 자체가 억제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극을 준다는 거죠. 네. 그리고 내가 유튜브 채널 중에 컨셔스 나이라는 채널이 있는데 거기 보면 그 노숙자분들 취재하는 그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거기 보면 그분들하고 이야기 나누려면 보면 그 유튜버 분이 PD분인 것 같은데 그분은 어떻게 하냐 하면 그분들한테 일단 먹을 거 사줘요. 사주고 나서 얘기 들어. 안 그러면 얘기를 안 들어줘요. 밥이나 끼니 해결하고. 왜냐하면 그분들은 자립심 자체가 없어진 사람들이야. 뭐가 사회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고립된 사람들을 들어주려면. 왜냐하면 이미 자존감이 바닥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혼자서 아무것도 못해. 완전히 떨어진 사람들. 그 사람이 자발적으로 하는데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어느 정도의 도움이 필요해요. 전적인 도움보다는 어느 정도 도움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당장 어디서 뭔가 일해야겠다는 생각이 바로바로 안 떠올라요. 그래서 뭐 돈을 몇백 준다 이게 아니라 뭐 밥 한 끼 정도 사주는 거. 뭐 좋은 일자리 같은 거 있으면 아니면 뭐 취직할 만한 자리 있으면 한번 제안해 보는 거. 아니면 뭐좀 운동 같은 거 같이 하는 거 이런 걸로 자꾸 자신감을 심어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미 자존감이 확 내려간 사람 한 번에 안 올라와요. 절대 안 올라와요. 이거 올라온 데까지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요. 엄청나게 오래 걸려. 네. 한 계단씩 올려야 돼요. 한 번에 10계단, 20계단씩 못 올라가. 사람 마음이라는 게 떨어지면. 자존감이 떨어지면. 이미 오래전부터 서서히 내려갔던 사람이기 때문에 올리는 것도 서서히 올려야 돼요. 급하게 올리려고 하면 안 돼요. 역효과 납니다. 이미 사회에 대한 겁은 겁들어 먹고 사람에 대한 마음의 상처들이 입었기 때문에 이거를 좀 완전히 없애기 힘들고 서서히 좀 중화시켜 나가야죠. 시간이 걸리더라도 단계적으로 나가야지. 자신감을 심어줘야죠. 그리고 세 번째는 꾸준한 관심을 줘야 됩니다. 네, 꾸준한 관심.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번씩
어떻게 사는지 뭐 본다거나 소식은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가 돼야 돼.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그냥 말뿐이 힘내라. 그 도움 안 돼요. 강한 걸리. 오히려 더 상대방을 자극하는 돌이 될 수 있어요. 정말 장신적으로 자존감이나 멘탈이 떨어진 사람은 안 좋아요. 안 좋아. 그냥 살다가 뭐 힘든 게 있으면 힘내요. 이 정도는 괜찮겠죠. 근데 정말 이제 진짜 너무나 힘든 사람들, 당장 내가 살아야 될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 깊은 수렁에 빠진 사람들, 이 기간이 굉장히 오래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좀 이분들한테 좀 대하는 방식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막상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이렇게 하는 분들이 없어. 이게 어려운 게 아닌데 이렇게 하는 분들이 없어요. 그만큼 사는 게 그만큼 각박해졌다는 증거예요. 어떻게 보면 힘들다는 말 쓰는 것도 그런 거야. 그게 각박함을 나타내는 증거라는 게 뭔가 상대방한테 관심이나 도움이나 어떤 그런 뭔가를 제공해 준다는 게 싫은 거예요. 그냥 내 살기도 힘드니까 누구한테 옆을 쳐다본다거나 누구한테 관심을 준다는 게 어떻게 보면 자신의 입장에서 사치처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과 어떤 그런 관심을 안 주고도 내가 좀 품을 유지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저만이 나오는 것 같아. 그래서 좀 뭔가 힘든 사람들 대할 때 우리도 좀 방식이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음. 그런 사람들은요, 강한 거리 제가 하나 얘기하자면 그런 사람들은 절대 한 번에 안 올라옵니다. 저런 친구 한 명이라 있으면 진짜 총광 인생이라고요. 그만큼 없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 1번, 2번, 3번이 무슨 뭐 학벌이 높아요. 돈을 많이 벌어 하는 게 아니라 보통 사람이 누구나 할 수 있는데 하는 사람이 손에 꼽을 정도라는 거예요. 점점 저렇게 안 하려고 그래요. 뭔가 누군가한테 마음을 쓰는 걸 안 하려고 그래요. 안 한다고 한다니까. 강한 거리 솔직히 누군가에게 뭔가 저분, 그러니까 같이 사는 그 룸메분 말고 누군가의 마음을 준 적이 있습니까? 잘 없잖아요. 저분도 같이 사니까 그렇게 된 거잖아. 원래부터 자존감이 낮고 한 사람들은 절대 한 번에 안 올라와요. 시간이 엄청나게 소요가 돼. 그래서 내가 뭔가 좀 적극적이라고 해서 너도 적극적으로 따라와야 돼. 이렇게 하면 절대 못 따라와요. 계속 관심을 줘야 돼. 한번 정신적으로 세게 상처입은 사람은요. 그게 평생도록 자기 자신한테 자기 자신한테 이제 뭔가 힘들 때마다 찾아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다 힘들지만 뭔가 누군가 내가 정말 뭐 친구 중에 뭐 힘든 사람이 있다고 하면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는 거 어떨까 생각합니다. 점점 가면 가서 친구끼리도 어떤 고민을 안 터는 세상이 왔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와가지고 고민 사연 얘기하고 힘든 거 얘기하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점점 많아지는데 뭐 저한테야 뭐 수요가 있으니까 좋아할 수도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씁쓸한 게 그런 거야. 이게 나를 통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통하면 해결되는 것도 많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사람들한테 안 되니까 저한테 온 거잖아요. 주변인들한테 누군가 이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한 명이라도 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느껴봤을 때 그런 거예요. 정말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들이 바라는 거는 많은 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네. 많은 걸 바라는 게 아니라 사람 인간적인 걸 바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좀 정말 내가 좋아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힘든 게 있으면 한 번쯤 얘기를 들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적어도 그러니까 일반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그런 거예요. 그냥 아무나 붙잡고 그냥 남이라서 남인데 그냥 나하고 뭐 일면식도 없는데 그냥 아무나 도와주라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내가 알고 지내는 사람.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그냥 길 가다가 뭐가 좀 힘들어 보이니까 안 좋아 보이고 뭐 붙잡고 도와달라 이런 게 아니라 적어도 내가 그동안 알고 지냈던 사람, 익히 알고 지냈던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래도 관심을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붙잡고 그냥 나랑 아무 상관 없는데 그냥 뭐
붙잡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뭐 그런 사람도 있지만 적어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돌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점점 가면 갈수록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돌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관심도 안 주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아까 124님이 저런 친구 한 명이나 있으면 진짜 성공한 인생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님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먼저 저렇게 하기 전에 내 주변에 저런 친구가 있을 때 나도 저렇게 해줘야 나도 나중에 저런 힘든 순간 있을 때 누가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해주는데 내가 힘들 때 저런 친구라도 한 명 있어 성공한 인생이다.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야. 님도 내 주변 친구 중에 저런 상황에 놓인 사람이 혹시나 있지 않을까? 난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나만 저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주변 사는 내 친구들도 저렇게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연락 안 하고 관심 안 주면 실제로 저런 상황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알고 지내는 친구 중에서도 혹시나 저런 사람이 있으면 관심을 가져야 돼요. 연락 주고받으면서 관심 가져야 돼. 아무튼 이럴 때일수록 힘들 때일수록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좀 뭐 그 사람들이 정말 잘못했거나 뭐 나쁘게 가진 이상은 이미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 관계가 있으면 뭐 힘든 분들이 있으면 좀 관심을 가지고 연락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네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